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자, 오늘 내일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인 상대로 하는 것이죠. 일반인 상대로 하는 겁니다. 자, 내일 모레 즉 27일이면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대표 선출되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 분위기로 보아서는 당초 뭐 어대황 어차피 대표는 뭐 황교안이다 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문제를 한번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의 경선 과정을 쭉 보면서 황교안 과연 사기 탄핵, 대선 무효 투쟁에 나설 것인가, 전개할 것인가. 근데 그 물으면 뭐 황교안 씨가 당대표 되는 걸 뭐 거의 전제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계산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계산이 뭐 아무래도 계산은 흔한 얘기로는 여론조사도 먼저 과학이고 모든 것이 과학입니다만은 마침 보니까 어제 일요일입니다만 어제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보니까 이건 한국당을 지지하는 710명을 대상으로 2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3일에 걸쳐서 여론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심을 알아본 거예요. 당심을 알아본 것이죠. 그렇죠. 이건 95% 신뢰 구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 표본 오차가 있고 뭐 구체적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결과에 따르면은 황교안 60.7, 그다음에 2등이 김진태 17.3, 3등이 오세훈 15.4입니다. 며칠 전에 발표했던 한국갤럽, 그 한국갤럽에서는 당신과 민심을 갖다 구분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원 대의원 투표가 70%를 차지하는데 그렇죠. 그 중에 60%를 가져가면 그게 42%다, 그죠? 67에 42%. 40 전체 42%를 가져가는 거니까. 네. 그 여론조사 일반인 여론조사가 이제 30%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 50% 아니라 60%를 가져가더라도 18%죠. 그럼 18% 가져가더라도 이 뭐 계산은 뭐 산술적인 계산이니까 뭐 그 큰 뭐 이변은 없을 것 같다. 그런 뭐 결론이시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어제 일요일. 그저께 23일 날 저 모바일 투표를 모바일 투표가 있어요. 24일 날 어제 네. 투표를 했는데 그건 어떤가요? 모바일 투표 같은 경우는 23일 날 모바일 투표는 이번에 그 대상자가 약 37만 8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20.6%가 투표에 참여해서 한 7만 3천 명이 예전하고 비슷한 거죠. 비슷한 겁니다. 많이 안 하는. 예, 그리고 보면은 지금 현재 보면 당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결국 2017년 7월 3일 전대 즉 그 당시에 뭐 홍준표 대표 체제가 출범할 당시의 전체 투표율이 그러니까 책임 당원, 일반 당원 등등등등등 하고 그다음에 모바일 투표, 현장 투표까지를 갖다 다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일 모레 그러니까 전당대회 날은 대의원이 투표하게 됩니다. 대의원들이 그러면 2017년 7월 3일 전대 당시에는 25.24%였어요. 근데 지금 당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한 25% 내외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뭐 투표는 뭐 늘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낮으면 또 더 열성적인 분이 나오실 테니까. 그렇죠. 자유한국당 골수 지지자들이 나오면 더 황교안 오세훈 씨는 뭐 탄핵을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렇죠.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첫째 저희가 뭐 여러 번 이제 이 프로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이 가장 중요한 그 당심과 민심 뭐 바로메트를 하나 한다 그러면 박근혜 탄핵이다. 그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는 그 뭐 김진태 의원은 저희가 뭐 워낙 확실하니까 빼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 박근혜 극복론이죠. 박근혜 그리고 내년 총선도 생각해요. 대선도 생각하는데 중도로 확장해 가는데 태극기 세력처럼 박근혜는 오류가 없는 훌륭한 정치인이고 그 사람 탄핵으로 몰아간 사기 탄핵이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외연을 확장하고 새로 집권 세력 수권 정당이 될 수 있겠느냐를 얘기를 했는데 황교안 전 총리는 어떤 입장입니까? 사실은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가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별로 본인으로 봐서는 좀 떳떳지 못한 그 황세모라는 별명을 얻게 돼요. 그 양반이 네모나게 생겼는데? 네모난 둥그스름 네모나게 잘생겼죠. 잘생겼는데 문제는 그 입장, 탄핵에 대한 입장에 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은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헌법적 절차를 뭐 마지막이니까. 근데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에 있어서는 그러나 그 탄핵 절차는 탄핵 소추 절차는 그 당시 뭐 황교안 후보의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뭐 재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재판도 끝나기 전에 탄핵 소추 또 소추된 것을 갖다가 이른바 인용했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뭐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는 대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럼 O요 X요? 탄핵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옛날 말로 예스가 노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사실 그 TV조선에서 그 토론을 할 때 OX 문제라 그랬는데 세모가 있으면 세모를 제가 뭐라고 들었습니까 그분이 OX 할 때? 그때는 그거 할 때는 오세훈이 보면은 탄핵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김진태 황교안이 처음에 탄핵 그건 잘못됐다고 들었어요 X로. X를. 들으니까 같은 입장인 줄 그러니까 알았는데 김진태 이제 후보가 그 자리에서도 우리 황교안 후보도 그러면 탄핵도 무효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되니까 또 거기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효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김진태 후보가 황세모라고 얘기해 버렸는데 저는 이번에 이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2017년 이제 5구 대선 때 한 번 진짜 묵사발이 나고 그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괴멸적 패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사실 이번에 한 8개월간에 걸친 이 김병준 비대위를 거쳐서 뭔가 이제 거듭 태어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그런 노력의 장, 자성의 장, 축제의 장이 될 부분들이 한 3가지 때문에 보면 좀 그림이 흐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처음 스타트하자마자 김진태 후보가 이종명 의원, 김순례 의원 등과 그 지만원 씨랑 얘기했던 5.18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계속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까지 5.18 관계자 불러가지고 또 뽕짝을 했고 거기다가 보면은 또 어젠가 그저께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보니까 15개 어제군요. 일요일 날 박원순 시장이 불러갖고 또 보면 5.18 망원 어쩌고 저쩌고 규탄대회 했고 또 심지어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과거 거의 긴급조치 비슷한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 5.18 폄훼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답니다. 이제 뭐 독일에서 서독에서 이제 뭐 나치를 찬양하는 히틀러를 찬양하는 뭐 이런 얘기하면 그건 뭐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 할지라도 그런 건 처벌한다. 뭐 그런 걸 뭐 동원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뭐 그럼 뭐 그거 옛날에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우리 뭐 김 실장이 좀 중고등학생이었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유신 헌법 시절에 긴급 조치 시절에 긴급 조치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체만 갖고도 처벌했습니다. 다음 또 초점을 흐린 사건은 뭡니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을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그야말로 너무 여기 함몰되어 버린 거예요. 이른바 내부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뭐 악재들이 문재인 정권의 악재들이 제가 5가지만 꼽아볼까요? 네. 김태우 신재민 건 이른바 환경부 체크리스트 문제죠. 그렇죠. 이걸 놔둡니까? 보훈처 환경부 보훈처 그다음에 또 김경수 다음에 30망원이 있어요. 20대들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또 자기보다 좀 어린 60대들은 유신 때 교육을 받아서 망원. 뭐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손혜원. 그래요. 또 하나 있어요. 4대강 해체. 미국 정상회담도 지금 뭐 사기로 지금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문제를 갖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야당답게 얘기하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문제 중에 하나 갖고 중간에 보면 무슨 뭐 연설회가 있고 중간에 딱 끊을 땐 끊고 차라리 몽땅 청와대 앞에 몰려가서 난리를 쳐야 됩니다. 야당이라면 옛날 김영삼이나 김대중 그렇죠. 야당 지도자들이 있었으면 하나만 걸려도 나라를 들었다 놨을 텐데 이랬고 또 세 번째는 막판에 또 태블릿 PC 문제 갖고 또 휘말렸어요. 태블릿 PC 갖고 보면 태블릿 PC가 보면은 뭐 조작됐니 안 됐니 그러니까 계속 주변 특히 적들로 하여금 우리를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빌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5.18 탄핵 태블릿 PC 이 3가지에 휘말린 가운데 저쪽에서는 신났다고 지금 그냥 한포 사격을 하고 내부에서는 이 문제 갖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그러다 보니 정작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난 2년 동안 얼마큼 폭정과 폭거를 했는지 지금 우리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른바 절망과 멸망의 구렁텅이를 끌고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볼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아유, 그럼 진짜 아까운 좋은 기회를 한번 뭐 놓친 셈이에요. 그렇죠. 오세훈 시장 쪽 분한테 물어봤더니 네. 뭐 어떻느냐 선거 뭐 이것도 뭐 짧지만은 그래 선거 전이라고 네. 했는데 물었더니 이제 오세훈 시장은 뭐 탄핵 얘기 그만하자. 네. 탄핵에 대해서 뭐 박근혜 대통령 자기도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나. 네. 2002년 뭐 뭡니까 한나라당이면 무슨 당이면 그 당 탈당했다 바깥에 있는 걸 내가 가서 모셔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2002년이죠. 그러나 예. 사랑은 개인적인 사랑은 사랑이고 헌법 조례를 따랐으니까 저 탄핵은 이제 입구 가자. 입구 가고 그래야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고 네. 수도권에서 나 같은 사람이 나서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뭐 표가 좀 몰려오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네. 그런 주장 펼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힘을 많이 못 받았느냐 당에서. 네네. 당의 분위기가 점점 더 가짜 탄핵이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 저 사기 탄핵이다. 가짜 탄핵 사기 탄핵? 가짜 뭐 사기 탄핵이고 엉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니까는 사기 탄핵이다라는 분위기가 뭐 점점 더 강경한 목소리죠. 강경하고 더군다나 탄핵이 곧바로 이어진 대선이 무효다라는 주장이 힘을 받으니까 이 사기 탄핵 대선 무효 투쟁이 합쳐지니까 이 중도를 뭐 외연을 확장하자 하고 하는 오 시장의 말이 메아리가 없었다는 거죠. 메아리가 없죠. 근데 그나마 하나 뭐 저 오세훈 저 총리가 뭐 딱 부러지게 얘기한 거는 옥세훈 총리는 아닙니다. 저 황교안 총리가 딱 부러지게 얘기한 거는 대선 무효 투쟁은 자기가 하겠다. 그건 저희가 한번 다루었죠. 저 원세훈 뭐 네. 저 국정원장에 비하면은 김경수 이거는 뭐 완전히 8,840만 건. 네. 저기 원세훈을 뭐 저기 구멍가게라 그러면 이거는 대형 백화점. 대형 백화점 수준으로 했으니까 이건 하겠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참 너무 아쉬워요. 아쉬워요. 이거 뭐 전당대회라는 게 뭐 입장도 정리하고 정부에 맞서서 싸워 나가는 어떤 전선을 전열을 정비하는 정비하고 전선에 뛰쳐나가야 되는데 네. 그 황교안 뭐 총리가 뭐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뭐 되는 수순에 올라서 있는데 이분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번에 TV 6차례에 걸친 TV 토론회에서 계속 그분이 보니까 어느 쪽으로부터도 욕을 먹지 않으려는 어떻게 보면 교묘한 어떻게 보면 좀 좋게 얘기하면 뭐 슬기롭고 나쁘게 얘기하면 교묘하죠. 그런 줄타기 하는 통에 자 김진태 후보도 보면 그 MBN TV 토론회에서도 그 얘기했습니다만 앞으로 자 당 대표로 취임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들 또 실제 보면 황교안 전 총리는 이번 당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일당의 자리를 그것도 찾아와야 돼요.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못하는데 이렇게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일당의 자리를 갖다 압도적 일당의 자리를 찾아오지 못하면 꽝입니다. TV 토론 뭐 하나도 안 빼놓고 열심히 다 보셨는데 네. 황교안 어떻게 전 총리 되게 잘할 것 같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네. 제가 뭐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거 뭐 반기문 버전 2 아니냐? 네. 그 뭐 살아온 캐리어나 뭐 다 할 때 그렇게 지금 이 당을 이끌고 저 문재인 정권 맞서 싸울 만한 그런 캐릭터 아닌 것 같다 했는데 느낌은 어떠셨어요? 저도 그 부분은 어떤 편견 없이 봤습니다만은 계속 오늘따라 김진태 의원 얘기를 계속 하게 되네요. 김진태 의원이 김진태 의원 입장이 워낙 명확하니까. 김진태가 참 입장이 명확합니다. 김진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황 후보님 그게 뭐 모든 게 무슨 황희정성도 아니고 뭐 가로열고 가로닫고 니도 옳고 내도 옳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야당 지도자 야당의 정치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결단할 때 결단할 거고 결단해야 됩니다. 저는 김진태 의원의 그 말에 동의해요. 보면은 실제 너도 옳고 아니 너도 그럴 수 있고 나도 그럴 수도 있고 그건 국무총리로서는 훌륭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역대 야당 지도자는 그야말로 꽉 뭐 자르듯이 물을 두 조각 내듯이 결단할 때 결단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야당이라는 건 죽고 배고프고 힘듭니다. 그 지도자가 그게 뭐 죽기 살기로 이런 각오를 보였을 때 나머지 지지자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당심이라는 게 뭐 사기 탄핵, 대선 무효 그리고 막판에 터진 4대강 보철고도 네. 이 중도로 가를 생각이 좀 있던 우리 저 자유한국당의 당원 대의원들을 점점 자 저놈들 때려잡을 만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집하는 게 중요하지 외연확장 중요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몰렸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저 황교안 총리가 이 분노한 당심, 그냥 부글부글 끓는 이 당심을 이끌고 저기 가가지고 안 되면 정말 뭐
대굴박으로 얼굴 면상이라도 쳐박으면서 처절하게 싸울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이제 던져진 저는 솔직히 과제네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 굉장히 점잖고 굉장히 보면 어떻게 온유하고 그야말로 이런 거 우리 흔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치세의 능신이다. 그러니까 평화시에 난세의 간웅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난세의 간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봐요.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 이번에 황교안 뽑는 사람들의 요구는 잘 싸우라. 저 나쁜 놈들 때려잡는데 네가 앞장서서 머리에 피를 철철 흘려야 된다. 처절하게 싸워라. 처절하게 싸워라. 죽기 살기로. 정 안 되면 김영삼 씨가 23일을 갖다가 굶듯이 네가 단식 투쟁을 하던 머리를 깎던 그야말로 흔한 얘기로 먼저 옷을 벗고 배를 가르던 그런 결단을 보여라. 결기를 보여라. 이게 요구하고 있는 건데 근데 목소리가. 여차하면 예. 그 일을 제일 못할 사람을 당대표로 뽑았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못할 사람. 이 세 분 중에서는 김진태가 그걸 제일 잘할 것 같고 하면은 오세훈은 아까 플러스 이제 외연 확장은 좋은데 문제는 황교안 총리가 정말로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는 제가 보니까 최고입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의 김무성 대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황교안 대표 그런 건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일종의 야당 대표는 야당 총재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 김영삼, 김대중 같이 머리 들이받고 그렇게 보면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정치 분위기에 이러다 보니까 점점점 보면 강한 점점점 당한 독한 그런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황교안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그 요구에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앞서 우리 김영광 실장 이야기한 대로 황교안 후보 당 대표가 되시더라도 그야말로 본격적인 고난의 행군 1차는 내년 4월 15일 총선까지 행군. 뭐 그걸 잘 돌파하고 만약에 뭐 사람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옛날 이회창 씨도 보면 괜히 점잖던 사람이 나중에 보면 굉장히 독해지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본격적인 대선 주자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내년 4월 15일까지 1년은 그야말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시험대 기간이다. 네. 자, 이제 오늘, 내일 이틀 동안 3,000명에 대한 여론조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27일 수요일이면은 자유한국당 새로운 당 대표 그리고 당 대표 선출돼서 정상적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우리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